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2회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을 위해서 총평 및 또 답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에서 발췌된 문제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또 빈도수 위주로 또 학습하셨던 분들 또 좋은 점수를 얻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본 132의 풀이에서는 학원 교재를 캡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무한정 이렇게 늘려갈 것이 아니라 기본 교재를 딱 세팅을 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참고 서적을 보는 이런 학습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원 교재를 캡처한 부분이 있다는 것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이번 회차뿐만 아니라 최근 트렌드 자체가 이상하리만큼 계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물론 계산 문제가 뭐 버라이어티한 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토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 지지력, 안밀, 치마 뭐 요 정도가 이제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보시고 기초 지지력 문제에서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안밀 치마 개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시험 시간에 당황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평이한 문제, 시험이 끝나고 보면 평이한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거 풀 수 있을까? 만약에 못 푼다면 25점 후딱 날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다. 요거 하나 강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특이한 부분은 131회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두 문제나 있었어요. 두 문제가 그 중에서 하나는 옹벽 배면의 인장균열 문제와 131의 1-8번 문제, 1교시 8번 문제, 그 다음에 3교시 1번 지지력 문제, 얕은 기초 지지력 문제. 요게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유형이.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쳐다보기도 싫죠. 솔직한 얘기로. 쳐다보기도 싫지만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와신상당 해가지고 또 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신 있는 건 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쓰라리지만. 자, 그래서 시험 후에 복기가 매우 중요하다.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시별로 총평을 해보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교시 시험 문제가 어디 있나요? 1교시 보면 뭐 1번 투수개수 영양 요소, 2번 보상기초, 3번 말뚝의 경시효과, 5번 뭐 다짐과 안밀의 차이, 7번 방배수 터널 방 연성백제 토합, 12번 액상화. 이런 문제들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교재에도 다 나와 있고 이런 문제들은 이미 기출문제에서 일정 빈도 이상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놓치지 말고 특이하지 않은 좀 다소 평이한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 이런 것이 나왔네요. 단일형 이제 짧은 뭐 조그만 새마을 교량 말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 그런 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 이런 것들이 이제 장대 교량, 뭐 해상 교량, 뭐 큰 교량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접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기술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차 얘기하지만 토질기술사라고 해서 전 챕터 1챕터에서 14챕터까지 뭐 모두 섭렵해서 나는 왕도사다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전문 분야 중에서 세부 전문 분야가 있네. 난 터널만 했다, 뭐 기초만 했다, 가시설만 연약지만 했다, 사면만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섭렵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토질기술사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입시 위주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실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 무엇으로? 간접 경험입니다. 기술기사 논문 보고 요새 유튜브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널려 있습니까? 딱 그냥 키워드만 치면 두두둑 나오죠. 그런 부분들 눈여겨서 보시면 차곡차곡 실력이 쌓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 뭐 이런 부분들 실무적으로 설계 시공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기술기사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해설편에 기술된 내용만 쓰셔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교시 1번 2교시 1번은 DCM 문제였는데요. DCM 계량 형태에 따라서 DCM도 마찬가지로 뭐 실무에서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야 뭐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대책 방안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겠죠. 하지만 실무 경험 없으셔도 답안 작성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기사 보시고 이런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량 형태에 따라 치마 방식과 계산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들 뒤에 이제 후수를 할 거고요. 자, 치환 공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 심도에 제한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토목 공학 전공한 학생들한테 치환공법 너 얼마까지 치환할 수 있을 것 같냐? 뭐 5m, 10m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파보세요. 곡괭이 가지고 1m 파기 쉬울 것 같죠? 실질적으로 파보세요. 왜 안 파지죠? 안 파지는 게 아니라 엄청 어렵잖아요. 치환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대한 감이 없으면 연약 집안이 이제 집안조사에서 나왔어요. 3m 나왔어요. 3m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현장에서 그거 파재기라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공법 적용에 있어서 심도 제한이 있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m, 10m 치환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수 있어요. 미치환층에 따라서 이 치환공법의 경우 이제 일부는 표토 부분은 치환을 하고 연약 집안이 요만큼 있다. 소프트 클레이 그랬을 때 요만큼만 치환하면 이 부분은 미치환층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안밀 치마량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가서 후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교시 2번 문제. 이제 앵커와 소일 네일링에 대해서 그 이제 차이점을 또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언뜻 보면 사면이 뭐 이제 우리가 사면 안전율을 무보강 상태에서 했는데 안전율이 부족해. 안전율이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나는 뭐 1대 1대1로 이제 계획을 했어요. 안전 검토를 쌓아 보니까 FS가 1.3, 1.5라고 할까요? 평소 1.5 미만이 나왔어요. 그럼 뭔가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쪽 부분에 뭐 앵커를 받거나 뭐 네일링을 받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는데 보기에는 유사하게 생겼어요. 유사한. 왜냐하면 천공 장비를 가지고서 드릴링을 하죠. 드릴링을 해서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일단은 일단 드릴링을 해서 뭔가를 삽입할 수 있게 만들죠. 스트레인이 됐던 강봉이 됐던 천공을 하고 넣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를 채우는 일련의 방법이 유사한 공법으로 보이겠지만 엄연히 소일 네일링 공법과 앵커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앵커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이렇게 있고 활동면, 파괴 활동면이 있으면 앵커체를 파괴 활동면 바깥쪽에다가 심어 놓고 이쪽에서 잭킹 포스를 땡기죠. 그러면서 얘한테 반발력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면의 활동력에 대해서 억지력으로 버팅기는 요런 메커니즘이죠. 파괴면 바깥에 정착제가 위치한다. 요런 반면에 소일 네일링 같은 경우는 약간 메커니즘이 복잡할 수가 있는데 보통 소일 네일링 전개도상 앞에서 봤을 때 어때요? 이게 도트가 소일 네일링이다 이렇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 뭐 1.5 뭐 요런 스페이스로 우리가 쭉 박지 않습니까? 모내기 하듯이. 보통 앵커 같은 경우는 뭐 3m가 되든 3.5m가 되든 좀 스페이스가 더 넓어요. 대신에 잭킹 포스가 굉장히 커요. 뭐 20에서 30톤 본당 뭐 이런 식으로 땡기는데 네일링 같은 경우는 앵커처럼 그렇게 확 잡아 당겨서 수동 방향으로 억지시키는 이런 공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공해 놓고 약간 볼트 채움하면서 약간의 인장이 가해지지만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뭐 몇십 톤 이런 앵커와는 다른 개념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복합 지반 개량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스트레인 대신에 이제 강봉을 넣지 않습니까? 철근 같은 거를. 그러면 전단 활동면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전단에 대해서도 저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풀아웃에 대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풀아웃에 대한 저항을 기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앵커체처럼 앵커 파괴면 바깥에만 위치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앵커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활동면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도 FS가 기준 이상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 무보강 시에는 아마도 파괴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FS가 더 낮았을 거예요. 근데 네일링을 보강함으로 인해서 활동면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FS가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앵커와 네일링은 조금 비스무리하면서도 사뭇 다른 이런 공법의 차이가 있다. 요걸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교시 3번 문제의 경우 1차원 앞밀은 익숙한 부분이겠지만 테르자기 렌들릭 다차원 앞밀은 생소한 부분이 많죠. 여러분들 뭐 테르자기 1차원 앞밀은 가정 조건도 알고 이론식도 알고 그 다음에 모델 형태도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기술할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이제 다차원 앞밀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과연 퍼펙트 점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60점 이상 한 문제당 15점 이상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이런 경우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 저로서도
저라면 패스입니다. 저라면 대신 다른 문제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2교시 문제를 우리가 푼다 그랬을 때 저 같으면 1번 심층 혼합 처리 공법, 그 다음에 시황 공법 요거 뭐 하나 쓸 것 같고, 2번 비탈면 소일 레일링 요거 뭐 그러면 쓰면 될 거고, 3번 1차원 함밀 이론 잘 알겠는데 테레자기 렌덜릭 이거 다차원 함밀 계략적으로는 알겠는데 퍼펙트 점수 저는 패스입니다. 자, 진동기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기초 설계 세모, 부마찰력, 동글뱅이 일단 세 문제 됐고, 그 다음에 네 문제 6번 인장균열 계산 문제. 저는 요렇게 1번, 2번, 5번, 6번 요렇게 초이스를 할 것 같은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4번 문제를 초이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세 문제 정도가 어느 정도 동글뱅이가 됐어요. 그럼 이 뭐 되게 바람직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네 문제를 초이스해야 되는데 나머지 문제 몰라. 3번 초이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퉁이에 몰린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직진, 몸무게 좋고 테르자기 1차원 안밀 이론 확 다 써버리고, 렌들릭 다차원 안밀 이론 내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필드 조건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성토 제방했다. 도로부 연약지반 이런 경우가 과연 1차원 테르자기 1차원 안밀 이론과 딱 1대1로 매칭이 될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서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중이 이렇게 나가고, 배수, 여기가 이제 배수 조건이라고 치고, 얘도 이제 배수 조건, 양면 배수라고 쳐요. 자, 이런 조건에서 1차원 안밀 이론일까요? 아니죠. 얘가 이렇게 전단 파괴가 날 수도 있고, 일단은 이쪽이 융기가 되면서 측방 유동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자, 이게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자, 이쪽이 구속되어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안밀 조건은 연직 방향으로만 배수가 일어나고 안밀 치마가 일어나지만, 실제 조건에서는 이런 평면 변형률 조건에서 2차원 혹은 3차원 안밀이 일어난다. 이 정도를 만약에 그림과 함께 기술을 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나왔을 땐 조금 지혜롭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문제 초이스 부분에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2교시 6번 문제. 2교시 6번 문제가 뭐냐면 인장균열 계산 문제겠죠. 인장균열 계산 문제인데, 요거는 131회 문제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산도 용이한 거, 주어질 거 다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뭐 6m라는 옹벽 높이가 주어졌네요. 이거 왜 주어졌을까 한 번씩 고민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인장 균열 깊이, 한계 깊이, 균열 깊이 계산했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높이가 안 주어지고 뭐 1m, 옹벽 높이가 1m일 수 있잖아요. 뭐 2m, 3m, 뭐 이런 수준이라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할까? 인장 균열이라는 건 주동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답변 작성에 좀 상충,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교시 3번 대구경 실드 TBM 문제. 대구경 터널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대구경,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 큰 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구경 차이의 변수에 따라서 일단 가능성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연약대를 포함해서 다층 지반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확률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쉴드 TBM 장비 같은 경우는 세미 쉴드랑 달리 이제 막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10m 이상 되고 막 이런 것들 장비가 뭐 엄청나게 고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장비별로 다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토질에, 어떤 조건에,
우수한 장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구경 뭐 조건에서 다층 집안과 만나버리면 막 지하수도 어떤 데는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막 본물 터지듯이 홍수 나듯이 막 쏟아질 텐데 그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장비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 시험 전에 제가 이제 그 시험 대비 회차별 시험 대비 해서 주제별 학습과 링크 플러스라는 것을 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132회 요번 시험 전에 나눠드린 교재물에도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었죠. 막장, 쉴드 TV의 막장 안정 공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 문제도 그 문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저는 항상 어떤 답안 작성이 있으면 답안지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모듈화 하는 걸 좋아해요. 모듈 1, 모듈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대구경 실드 TV에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뭐 장비에 대한 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막장 안정에 대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 갖다 붙이고 그럼 뭐 필기 그냥 손은 나가는 거죠. 그러면 따다 붙이기만 하면 하나의 아름다운 답안지가 된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딱 객관식 푸는 뭐 계산 문제가 아닌 이상이야 답안지 내가 잘하는 분야로 그냥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교시 4번 문제 3교시 4번 문제 석회암 지역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129회 시험 대비 핵심 정리 한 번씩 했죠. 그래서 주제별 학습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공동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공동과 관련된 문제. 이거는 그냥 답이 뭐 크게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공동이 있는데 조사는 어떻게 할 거고 거기 말뚝 기초를 세우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영향범위 있냐, 예를 들어서 교량이 뭐 이렇게 있고 말뚝 기초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공동이 있어. 공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얘가 기초 지지력 부분에 얘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얘를 그라우트로 채우던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거리가 꽤나 멀어 그랬을 때는 뭐 굳이 채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요 보강 채움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129회 주제별 학습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교시 6번 얕은 기초 지지력 문제는 지하 수위를 고려한 계산 문제. 근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거대로 대입만 해서 풀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촉박한 시험 시간에 얼마나 차분하게 실수 없이 푸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올 법한 문제, 예상되는 문제죠. 평소에 풀어보시길 권장합니다. 나는 눈으로 풀어가지고 그때 대처하겠다. 예, 그거 한번 모르겠습니다. 뭐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본 것과 직접 써보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4교시 1번 양방향 제하 시험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정의와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최종 활용법, 지지력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주면 마찰력을 어떻게 산정하고 선단 지지력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우리가 최적의 말뚝 설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등가 하중 말뚝 두부량 치마 곡선 요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후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전이 평가, 이거는 말뚝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요 하중전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이라도 페이지 할당을 해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교시 3번 문제 131회 시험 핵심 정리, 시험 대비 핵심 정리 링크 플러스에 있었죠. 댐 제방 문제를 연재했습니다. 그 문제를 이용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회차별로 저는 이제 예상 문제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쪽집게 뭐 그런 뭐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다분히 이제 뭐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확률론적으로.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쭉 보고 카운트가 많은 문제 위주로 학습하시고 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차별 시험 대비해서 주제별 학습과 링크 플러스가 계속해서 연재가 되고 있죠. 근데 4교시 3번 문제의 경우에는 131회 핵심 정리 링크 플러스에서 댐 제방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곡차곡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신 분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또 어느덧 실력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큰 당황 없이 잘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1차적으로 총평으로 하고요. 이제 후술되는 교시별 문제는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동영상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